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낼 리가 있나? 조마조마하면서 보냈겠지. 간만에 뉴스하고 유튜브하고 인터넷 엄청들 보셨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보내는 주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해외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미국의 다우 지수고, 다우 지수가 이제 전일 마이너스 2% 마감했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가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양 지수 모두가 2%씩 마감을 했고,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차트도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고점을 지금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해서 파란불이 주로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쫙 밀려있는 상태이죠. 나스닥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거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모든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AMC라는 종목도 있고, 얘네들이 뭐 하는 회사냐면 종목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그냥 코스피 코스닥에 하나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 이 방에는 뭐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위로 30% 아래로 30%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하루에 400%로 올라가든 500%로 올라가든 마이너스 3%가 되든 그거는 서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하나의 종목인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올해 한 해 1월 동안만 몇 프로가 올라와 있는 상태냐면 1800%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략 18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전일 게임스탑이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면 또 한 60% 70%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많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우량주,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또 이름 있는 주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나라로 따지게 된다 그런다면 동전주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종목들 있죠. 그런 거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1800%가 올라왔어요. 기업의 가치가 반영이 돼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업의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기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단순히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금 한 달 동안 그렇게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거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매도가 있죠. 이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를 내고 우리가 공매도를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붐이 일어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주도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든 기관들이 매도를 하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개인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우리나라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불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서학개미 친구들이 게임 좋아의 공매도 리포트를 보고, 기관들이죠. 기관들이 공매도를 친 거니까 이 기관들한테 우리도 한번 흔히 말하는 빅 엿을 날려보자. 한번 니들 한번 큰일 나봐라.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게임스탑,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게임스탑 주식을 매수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게임스탑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서학개미들이 단합이 돼서 게임스탑을 종목을 그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게임스탑뿐만이 아니라 게임스탑이 올라가니까 그 밖에 다른 공매도 종목들, AMC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친다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기관들이 손실이 말도 못한 거죠. 공매도는 말 그대로 주식 자체가 떨어져야 돼요. 주식 자체가 떨어져야지만 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구조인데, 기관들, 헤지펀드들이 얘네들이 반대로 주식이 1800%가 올려버리니까 얘네들은 1800%의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들을 밖으로 내다 팔 거라는 매도 우위가, 시장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지금 현재 그게 미국의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한 여파가 한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결국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따라가겠습니까? 뭐 전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를, 금융시장의 최대국인 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움직임을 우리가 맨날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고요. 자, 아무튼 그러한 부정적인 게 국내에도 미치게 되면서 국내의 주식들이, 주가 지수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국내 증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1, 2, 3, 4 코스피 기준으로 그냥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1, 2, 3, 4일 동안 지금 떨어지시고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1440에서 코로나 때문에 작살나고 3260까지 올라온 과정에서 지금의 이런 하락폭 자체가 여기서도 한번 있었고요. 여기서도 한번 있었고
여기서도 한번 있었고 여기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뭐 단기적인 하락에다가 금방 자리를 잡고 올라온 케이스지만 이 구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하락이 한 번 하락이 났다가 올라왔다가 2차 하락 또 3차 하락까지 나왔어요. 거의 여기서부터 따지자 그런다면 8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거의 한 2개월 정도 조정의 구간을 보이면서 포인트 자체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하락을 2개월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움직였던 폭을 보세요. 이해 가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 자체가 이러한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 제가 누차 말을 하지만 코스피 4000에 코스닥 1500, 1600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4000까지는 못 가더라도 3500, 3600, 3700 정도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단 그 상승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다.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지금 그러한 쉬어가는 구간이 현재 구간에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수급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이 수출 생산지수, GDP,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 소비자지수, 산업생산지수 이런 지수 보고 우리가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아니죠. 실물 지표는 지금 바닥을 찍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표를 보고 우리가 결국은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돈이에요. 돈. 이 돈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좀 더 유식한 말로 돈이라는 거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성입니다. 시장이 얼마만큼 충분한 돈이 돌고 있는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매수가 많으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고 매도가 많아지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수급 원리는 바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엔 유동성 장세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만 본다 그런다면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기 부양책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는 됐는데 의회에서 지금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죠. 근데 거기 관련해가지고 미국도 이제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어요. 뭔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경기 부양책 관련해가지고 얼마씩 지급하겠다 확실히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결론이 이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일어나게 되면 미국의 어느 한 조정 구간도 끝나고 다시 횡보가 나오든 박스가 나오든 안정화 추세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침 오늘 9시 23분에 올려드린 건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구간마다 지지선을 설정하고 지지선을 이탈시 조금씩 보유 종목을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지수가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하락이 나올 것이냐 섣부르게 결정짓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1차 지지선 3000, 코스닥 1차 지지선을 550 이탈하게 되면 보유 물량 중 20%는 청산하고 그 다음에 2차 지지선은 코스피 200선에 코스닥 910선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다음 조치는 뭡니까? 코스피가 2900선 잡고 코스닥 910선을 보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수를 만약에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 가진 물량 중에 이번에는 30%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1차 지지선 깨지고 나서는 20%를 정리를 했죠, 지수가. 그러면 2차 지지선 이탈하게 됐을 때는 가진 물량의 30%를 정리해서 현금 50%까지 늘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지지선을 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3차 지지선을 또 잡아드리겠죠. 그러면 그 지지선 이탈했다 그러면 전량 다 현금화 시켜놓고 지수 안정화 될 때까지는 매매를 스탑하면 된다는 겁니다. 용재형 말은 쉽지 그게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주식이. 근데 이런 대응 전략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일부 못합니다. 왜? 계좌 상태가 엉망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계좌 상태라는 건 뭐냐면 총 합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총 주식을 1억 원어치 매수를 했어. 근데 1억 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총 마이너스 금액이 4천이야. 마이너스 4천.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천을 말하는 계좌 상태가 아니라 종목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태가 어떠한 몇 종목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게 계좌 상태란 겁니다. 여러분들은 종목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도를 할 것인가, 내 계좌의 상태에서 지금 뭐가 리스크가 돼서 이거를 처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고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해. 주식을 하면서 뭘 잘못을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마치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못 보는 이유고, 주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종목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좌를 컨트롤 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맞추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보조지표를 꺼내놓고 과거의 일봉, 월봉, 주봉 이걸 보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난 2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내린 결국 결론은 뭐였냐? 걔 헛짓거려 했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주식에 대한 고점과 저점은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AMC와 미국의 게임스탑이 폭등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걔네들이 올라가는 게 공매도 때문에 미친듯이 올라가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도 그 테마를 한번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갈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저번 주였죠. 그 종목들 메모해놓고 공부 좀 해보셨습니까? 메모하면서 들은 사람들 없었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야. 셀트리온 있었고요. 공매도, 우리나라 공매도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 그 다음에 또 알려드렸던 게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KMW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국일제지. 국일제지에 오늘 8% 급등 나오죠. 이런 거 메모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힌트 것들을 좀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맨 위에 메뉴 보시게 되면 무료추천 종목, 그 다음에 오늘의 주식 이슈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무료추천 종목은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 용재형은 이런 종목들을 단타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보실 분들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갈게요. 자, 내일 또 만나요.